예, 아자쌤과 놀다 보면 이번 주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옥천에서 지난 군의원을 하시기도 했고요. 옥천이 고향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아는 이름, 친숙한 이름이죠. 이용수 의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위가 본격적으로 이제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요 조금만 지나면 이제 이 더위도 수그러들 텐데요. 비도 많이 오고 더위도 심해져서 건강에들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공정이라는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현 대통령께서도 공정을 크게 내걸었기 때문에 공정이 또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데, 공정이 문제가 될 때 어떤 것들이 일어나나 보니까 우리가 학계에서도 그런데요, 연대나 경쟁을 추구하게 됩니다. 방향성을 연대나 경쟁을 가죠, 공정의 문제가 있을 때. 근데 현실적으로는 연대를 해야 되지만 경쟁을 선택한다는 많은 그 통계와 정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대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더 맑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흐름들이 지배할 때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현실은 경쟁 일변도로 더 부추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또 많은 부분에서 옥천이라는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사회활동도 선도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이 연대 쪽에 이 경쟁보다는 연대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힘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강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옥천에서도 이런 연대의 문제, 이것이 곧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쪽에 또 많은 노력을 해오신 우리 이용수 이제 전 의원이니까 오늘은 우리 이용수 선생님께서 또 할 얘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우선 인사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용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어떻게 하시는 일은 지금 또 소상공인으로서 또 열심히 살고 계신 걸로 아는데, 하고 계신 일을 좀 잠깐 소개해 주시면요. 예, 제가 지난 6월 1일 이제 지방선거에서 낙선을 하고 이제 제가 원래 하던 그 일인 그 문구점에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칭 전방지기 아저씨입니다. 지금 뭐 나름대로 제가 하던 일 하니까 그렇죠. 재미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 문구점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고요. 또 사람도 이렇게 만나가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보면 그전에는 이제 복덕방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공인중개사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지역의 사랑방이기도 하고 여론이 모아지는 공간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구점 하면 좀 한결 그래도 젊은 세대가 모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문구점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 어릴 적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있던 그 문구점 뭐 전방이라고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문구점은 이 통상의 어떤 문구점의 개념을 좀 벗어납니다. 이제 그래서 뭐 학생들이 주로 주 고객이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제가 하고 있는 그 이제 문구점의 그 주 고객층은 뭐 관공서, 기업체 이런 데가 이제 고객이 되고, 학생들은 뭐 우리 매출의 한 10% 남짓 그 정도 수준이니까 우리가 통상 생각하고 있는 그 문구점의 이제 개념은 좀 다르고 지금은 그 문구점이라는 것이 이제 뭐 다양한 품목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해서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그런 물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제 생각이 좀 고루했던 것 같아요. 고루한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어떤 그 사업이나 이런 사업적인 관점으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걸 딱 제가 들으면서 이 사업적인 마인드로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문구점을 생각하니까 정말 갖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정말 문구점엔 이거 환상이에요. 공부에 관심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갖고 싶은 게 많은지. 예. 그런 어떤 진짜 꿈의 장소기도 하니까 거기가 이 추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문구점에는. 요즘 아이들도 보면은 네. 문구점에 굉장히 오고 싶어 한다고 엄마들이 와서 그렇죠. 말씀하시고요. 또 이제 아이들이 또 와서 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 많이 있으니까. 뭐 학용품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 장난감이랄까 놀이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이제 구비돼 있으니까 또 그런 거 와서 이제 뭐 구경도 하고 또 돈이 있으면 사가기도 하는 그런 재미로 해서 요즘 아이들도 뭐 문구점에 대해서 사랑이 대단하다 이런 뭐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전주에 한번 이제 출강을 가서 그 학교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 건물에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제가 왜 이 학교 앞에 왜 문구점이 없습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옛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문구점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학교 앞에.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다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학생들한테 다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지우개, 칼, 연필을 다 개인이 사가지고 개인이 보관을 했는데, 뭐 풀, 뭐 가위, 뭐 이런 거 학교에서 공동구매해서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게 저는 옛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옥천 이제 읍 시내 중심부에서 이제 문구점을 하고 있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문구점을 그 학교 앞에서 하지 아니하고 그 읍 그 중심가에서 하느냐 이런, 그래서 장사가 되겠어?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사람들. 맞아. 예.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문구를 직접 사는 시대가 아닌데 이 세상이 바뀌었는데, 저는 늦게 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후로 좀 변화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고향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향이 지금 저 청성으로 알고 있는데. 제 고향은 청송이죠. 그 청정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청송 태어났죠. 청성 어느 동네입니까? 제가 청성면 도장리 도곡이라는 마을에서 도곡. 예. 저기 지금 식물원 쪽. 그렇죠. 예. 별빛 수목원. 수목원 있는 별빛 쪽. 수목원 있는 동네. 옛날에는 저희 동네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렇죠. 능월 초등학교라고. 그게 폐교된 지 한참 되죠. 폐교된 지 한참 됐죠. 저도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모교인데도. 한 10몇 년 됐죠. 헐됐 한 20년 가까이 됐을 20년 겁니다. 가까이 됐나요? 그 정도 됐을 겁니다. 능월 맞아요. 능월 초등학교. 제가 능월 폐교되기 전에 저게 이제 뭐 마을 축제 같은 거 만들려고 학교도 방문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저기 지금은 이제 농촌이 인구가 많이 줄고 또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학생이 없어서 이제 학교가 이제 없어졌는데, 그렇죠. 저희 때만 해도 전교생이 800명 가까이 됐었어요. 저랑 같이 졸업한 우리 동기들이 한 125명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6학년까지 친다 그러면 한 700~800명 항상 유지됐던 그런 나름대로 꽤 규모가 있던 학교인데, 그렇죠. 지금은 뭐 이제 학생 수가 워낙에 이제 감소해가지고 없어진 그런 안타까운 이제 상황이죠. 700~800명 정도 됐으니, 지금 면 단위는 다 뭐 100명 미만이니까요. 그렇죠. 지금 청성 초등학교로다가 해서 청성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가 통폐합이 됐죠. 청정초로 통폐합이 됐는데 청정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명 유지하기 힘들어서 뭐 다시 분교장이 되니 많이 하는 그런 얘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성에 옛날에 저희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없어진 능월초등학교, 화성초등학교, 묘금초등학교, 일부지만 신서초등학교에도 다녔던 그렇게 되면은 벌써 4개나
이제 학교가 폐교가 된 거죠. 청성면에서 초등학교가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제 고향인 또 청성면은 이게 면소재지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네. 상당히 어떤 지역적으로 봤을 때 하통팔달하다 보니까 여기저기로 찢기는 네. 그런 이제 지역이거든요. 그래 거기가 말 그대로 삽으로 오열됐다고 그러는데, 따지면 능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했던 능월 지역, 그러니까 화성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했던 화성 지역, 초등을 중심으로 묘금학교를 중심으로 했던 묘금 지역, 그렇죠. 청성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했던 진짜 청성도 지역. 그래서 한 4개의 권역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지역이 다른 면에 비해서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는 그러한 결속력이 많이 부족했던 동네죠.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우리 그 능월 학교 지역인 거기서 제가 이제 태어나고 거기서 이제 자랐는데, 그 초등학교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 교육의 장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을 하나로 묶어내는 어떤 그 공동체 구심점이 되는 그렇죠. 지역 공동체에 그러니까 그 학교가 없어지다 보니까 어떤 저 지역 간의 어떤 유대, 뭐 결속력 이런 게 많이 희석되고 약화되는 그러한 현상이 빚어서 매우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맞습니다. 학교가 없어지는 거는 물론 이제 학생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학생이 몇 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학교는 유지가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번 없어지면 다시 생기긴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학교는, 그리고 학교가 없다는 것은 다시 클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농이나 우리가 좋은 그 사람이 유입되는 것은 학교가 있다는 전제로 사람들이 올 생각을 해요. 그 말에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학교가 정말 소수라도 학교는 유지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공적 인프라 중에 교육 인프라는 이 지금은 뭐 보건소도 보건지소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 분야는 많이 이게 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공공의료가.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이 공공인프라가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를 외부에서 올 때 이게 굉장한 판단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저희 지역에서 이게 크게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의료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있어야 되고 주거도 있어야 되는데, 뭐 주거는 이제 빈집도 많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의료도 돼 있고 교육 부분이 그 지역에 학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 면 단위마다 지금 다 20-30명씩밖에 안 돼요, 학교가. 그러니까 없애겠다는 그 한 목적성은 계속 제기가 돼요. 그러니까 경제 논리로 보는 거죠, 교육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경각심을 크게 가져야 될 필요가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 정책을 위반하고 정책을 펴는 그 분들의 어떤 의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 폐교라기보다는 휴교라는 말을 쓸 필요도 있어요. 학생이 없을 때 잠시 쉬었다가 또 지역에 학생이 생기면은 학교를 열어주는 그러한 휴교 개념의 어떤 도입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학교가 없어지다 보니까 제가 제 경험인데, 우리 동창회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죠. 어렵게 지금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이제 교육 정책을 좀 과감하게 이제는 좀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 접근할 게 아니라 순수하게 교육적인 그런 측면에서 학생이 한 명만 있어도 학교를 운영하는 그러한 정책을 우리가 펴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보고 있어요.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휴교란 단어가 제가 확 꽂히는데요, 머리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게 우리 이 지역의 리더들 분들도 그렇고 진짜 뭐 중앙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과거 정부가 지난 정부가 하던 거는 무조건 다 없애려고 들어요. 굉장히 웃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낭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성이 약간씩 틀어지면서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뭐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일관성 있게 방향성을 보고 가는데 약간씩은 틀릴 수 있지만 전면 수정은 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원의 낭비가 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역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무슨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면 내 임기 동안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저 유럽의 그 전통 있는 그 뭐 건축물이 100년을 넘게 짓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다 낭비인가요? 아니잖아요. 수십 번의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일관적으로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고갑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 정치라는 영역에서 이념에 의해서 이제 집권 세력이 이제 보수냐 진보냐 이런 이념에 따라서 이제 정책은 바뀔 수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 이념이 개입되지 않을 영역이 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교육 분야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념이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교육 분야 같은 경우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뭐 좀 넓게 조금 확장해 본다면은 교육감이 이번에 이제 진보 교육감이 2번 하시다가 이제 이번에 그 보수 교육감으로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육 정책에 충청북도 교육 정책에 많은 그 변화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에서는 특히 그 어떤 일관성, 연속성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동안에 펴오던 정책을 교육 정책을 다 갈아엎으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뭐 재원의 낭비뿐만이 아니라 이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만 혼선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좀 제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고갑준 선생님께서 이제 그 작은 학교의 중요성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남의 귀촌 그 하신 그 나름 젊은 어머니들하고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안남을 내가 선택해서 왔느냐. 이제 귀촌을 결심하시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보셨는데 결론은 옥천의 안남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2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남에 가가지고 배바우 작은 도서관을 보고서는 안남을 선택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배바우 작은 도서관이었다. 2번째는 작은 학교지만 안내 중학교가 그 바로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아이들을 가까이서 케어하면서 학교 교육을 시킬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안남을 선택하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리 작지만 학교가 계속 존치돼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저는 거기서 느꼈어요. 맞습니다. 그 안남으로 귀촌하신 그 어머니들의 말씀에서. 소중한 그 대화가 됐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네요. 자, 우리 시골의 학교 이제 제가 엊그제 대전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애들이 방학 돼서 이제 방학에서 아재학교도 좀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 요즘 제가 멋진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의 환한 정말 100만 불짜리 미소를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화 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방학에서 아재 학교도 오거든요. 도시 아이들은. 그럼 시골 애들도 방학에서 좋겠네. 그러는데 아니라고 내가 대답했어요. 방학이 별로 좋질 않아요. 왜? 방학하면 우리 동네 가면 나 혼자예요. 애들이 되게. 놀아이가 없지.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학교 오면 그래도 우리 반에 서너 명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학이 반가워야 되는데 반가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우리 시골의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한테 좀 더
의미 있는 어떤 사회적인 인프라를 우리가 만들어줄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손님으로 와주신 이용수 선생님께서 두 곡을 선곡을 해주셨는데 그 두 곡 중에 첫 번째 곡인 서유석의 홀로아리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리 독도 약한 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예, 홀로아리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정말 저도 많이 듣고 부르고 하는 노래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역 고향 뭐 이런 애국 이런 글 이런 것도 화두가 됐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참 모두가 사랑을 많이 받았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또 지난 4년을 회고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지방자치제도가 우리가 오래됐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치 단위고요. 이 군 단위가 군의원으로서 이게 참 의미 있는 이 일인데요. 제가 세 가지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이었나? 또 특별히 기억나는 뭐 사건이라든가 일일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는 또 하나는 그래도 4년이 지나면서 아쉬웠던 점.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좀 여쭤보는데 어떤 것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까요? 글쎄요, 제가 뭐 가장 의미 있었던 일? 예, 의미 있는 일부터.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예, 기억에 남는 거, 아쉬운 거. 아쉬운 거. 예. 세 뭐 가지. 지금 뭐 아니어도 되고요. 막상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그 4년 전 이제 군의원에 당선이 돼서 처음 이제 군의원에 입성했을 때, 저는 그때 당시 제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군의원인 이용수로 인해서 옥천군이 아주 조그마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또 변화가 생긴다면 참 의미 있는 내 의정활동을 했다고 스스로 자평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옥천의 조그마한 변화를 만들어내자. 이제 이것이 제 4년간의 의정 목표였었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제가 4년을 마치고 뭐 이제 의정을 떠난 지가 이제 한 1개월 남짓 됐는데, 그동안에 스스로 뭐 아직 자평을 다 해보지 못했지만, 그 제가 변화를 만들어내자 했던 그런 변화를 만들지는 못했다라는 전 나름대로 어떤 그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의정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뭐 소상공, 제가 이제 종사하고 있는 뭐 소상공업 분야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나고 자란 농업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졌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 관광, 문화, 예술 이런 분야도 물론 제가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그 4년간 일관되게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그분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그분들이 어떤 그 우리 지역에서 큰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정책을 만들어 볼까라는 거에 많은 그 고민을 가지고 그쪽 부분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정한 대표 발의한 그 조례 중에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 조례가 많이 있고요. 그러고 이제 또 뭐 어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역에서 그 장애인 영화제가 두 번째 열렸습니다. 올해가 아마 3회째 이제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장애인 영화제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뭐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이제 많은 좀 역할을 해서, 그 금년도부터는 이제 본 예산이 확보돼서 영화제가 장애인 영화제 치러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좀 성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의정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그 공무원을 주로 많이 이제 공직자들을 상대로 해서 의정 활동을 해야 되고, 주민들을 상대로서는 많이 듣고
주민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를 우리 공직자들한테 풀어내서 공직자들이 움직이게 이제 하는 그런 역할이 저는 뭐 또 그 지역의 의원이 해야 될 상당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직자를 대할 때 그 좀 그래도 많이 좀 주민들한테 듣고 또 많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래야지만이 공직자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주민들 말씀 많이 들으려 노력했고 네.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자료 열심히 분석하고 연구하고 해서 공직자들에게 많은 그 질책도 했지만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고자 이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제 스스로 평가를 해보면은 그 부분도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열심히 더 연구하고 분석하고 자료도 좀 더 많이 챙겨보고 네. 주민들과 좀 더 밀착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경청을 해서 진짜로 우리 옥천군이 제가 4년 전에 들어오면서 제 나름 세웠던 좀 저로 인해서 옥천이 명가 좀 변화가 생기는 그런 의정 활동을 제가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나름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정 활동을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목표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했다. 그런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뭐 겸손의 말씀을까지 해주셨는데요. 의미가 있고요. 제가 충분히 해오신 그런 일들의 의미가 충분히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장애인 영화제가 3회째라고요. 금년도가 3회째 합니다. 예. 이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대중매체에서 얼마 전에 끝난 그 드라마 우리들의 브루스인가요? 거기서도 장애인의 모습이 많이 다뤄졌고요.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는 아주 핫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청률도 굉장히 높고요. 반응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은 어렵지만 우리 장애인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 생활 지금 뭐 장애인 이동권 문제도 지금 전국적으로 뭐 아주 핫한 이슈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사실은 뭐 장애인 분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모든 분들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막연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이제 어우러져서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현상이 우리 사회가 따뜻한 서로의 배려와 아끼는 마음으로 풀어가는 그런 기반, 사회적 기반, 인프라, 이 하드웨어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서로 돕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 이런 것들이 함께 변화해 나가는 시점이죠. 그래서 지금 요즘 그 대중매체가 굉장히 많은 선도를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저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책적으로도 보완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도. 옛날에는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옛날엔 장애인이 뭐 별로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많아졌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장애를 굉장히 무슨 죄의식을 가져야 되고 무슨 기피해야 되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자기 자식이 장애인이 있을 때 집 밖으로 안 내보내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안타까운 예, 현실이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내가 불편해도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우러져서 사는 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다리가 불편한 분이 초등학교를 다니면 안 불편한 아이들이 그 불편한 아이를 어떻게 돕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히려 그걸 배우는 계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장애인이 네. 우리나라로 봐도 그렇고 네. 우리 옥천군으로 봐도 그렇고 인구의 한 10% 정도가 그렇죠. 장애인입니다. 예.
그래 우리 옥천도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략 한 5천여 명이 네. 장애인은 이제 등록이 돼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갑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장애에 대한 인식도 개선돼야 되고 어떤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많이 돼야 된다는 거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진짜로 우리가 손톱 및 가시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냥 비장애인에게는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장애인들한테는 말 그대로 큰 장애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임경미 소장님하고 네. 많은 대화를 제가 이제 나눠봤는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 인권 운동가시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도 좀 유명하신 예, 활동폭을 아주, 예. 넓게 가지고 계시는 그런 예, 분인데 그분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동권, 특히 이동권 중에서도 뭐 차량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옥천에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사고 싶은 가게를 못 들어가고 먹고 싶은 식당에 못 가고 그렇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사로 만들어 주는 거. 네. 이제 그것도 참 제가 보기에는 그 점포 주인이나 네. 그분도 자기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그걸 하면은 고객층이 넓어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또 군에서도 제가 이제 우리가 한번 점포 주인들한테 신청 받아가지고 네. 보조해서 그 사업도 해보자라는 제안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비장애인들이 볼 때는 그런 뭐 문턱 하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 장애인들한테 큰 산이 되는 그럼요. 예, 그런 맞습니다. 거.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좀 세심히 살펴서 그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옥천에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회 약자들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누구나 편한 그런 동네다. 그러니까요. 그럼 예, 이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구 정책하고도 맞물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해 오신 부분은 분명히 그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4년을 지나고 나서 이런 거죠. 예, 제가 지금 내가 현직이라면 이것만큼 내가 1년이 더 남았다면 이것만큼은 좀 해야 되는데 하는 아쉬운 뭐 어떤 그런 정책이나 일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예. 제가 관심 많이 가졌었는데 네. 그 시장 문제입니다. 마켓 이 시장 문제.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관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인구 문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자꾸만 여기에 가지고 있는 어떤 주민등록상 정주 인구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유동 인구로 우리는 인구를 얘기해야지. 이런 시골 같은 농촌 지역에서 정지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뭐 관계 인구니 무슨 인구니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유동 인구 우리 옥천에 와서 경제 활동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인구를 많이 만들어내자. 그러면 이제 그것이 관광이다. 그러면 관광에 우리가 인프라를 많이 갖추고 있고 또 우리 옥천이 그 국가 생태 관광 지역으로 다 지정도 받고 작년도에 그렇게 막 우리는 그 대청댐 때문에 83.7%가 규제 지역이지만 그 규제가 오히려 네. 우리 지역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의 그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관광 자원에서 우리 이제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딱 두 가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먹거리. 네. 아주 우리 지역에 특색 있는 그 네. 먹거리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와서 특산품을 쇼핑해 갈 수 있는 사갈 수 있는 시장. 네. 시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인근 타 지자체 갈 때도 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저는 시장입니다.
네. 여기 시장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고 시장이 얼마나 활력이 넘치는가. 지역 경제의 그 활성화나 지역 경제의 그 활력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데가 시장이거든요. 네. 가보면은. 네. 그래서 근데 우리 옥천은 그 시장이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공설 시장을 저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좀 만들어내고 그렇게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다운 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 하나의 그 정책적 목표였는데 그 부분을 제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면 네. 시장다운 시장을 이게 말로는 좀 어렵기도 한데요. 네. 약간 더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이 네. 그 제가 그 지향하는 시장은 문화 관광형 시장이라는 시장이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초보 단계, 이렇게 첫걸음 단계,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이제 단계가 있는데 종당에 가서는 문화 관광형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다양한 그 우리 옛날 네. 전통 시장에 그 멋스러움이 있는 예를 들면 보은에 가면은 결초보은 시장이 있고요. 네. 영동에 가면 영동 시장인데 시장 규모 상당하고 들어가 보면 아 이게 시장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네. 그래서 우리 옥천은 공설시장을 만들었는데 현대화 시설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한 10여 년 전에 70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네. 저는 실패작이다. 그래서 우리 이 골목을 살려내야 된다. 시장화 시켜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해서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2,000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점포가 있으면은 거기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 중소벤처부에 공모 사업도 실시할 수 있고 그럼 예산을 받아다가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제가 이제 대표 조례도 제가 이제 대표해서 이제 제정도 했고 조례 제정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시장을 좀 더 이제 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장에 들려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 뭐 이런 것을 좀 사가지고 가서 우리 옥천이 널리 알려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장이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해와서 제가 그쪽에 방침을도 노력을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성과를 못 냈습니다. 아, 이게 뭐 이제 씨앗을 뿌렸으니까 또 이제 어떤 식으로든 결과물이 또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요. 이런 제가 좀 이 시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금 있긴 해요. 뭐냐면 그 시장에 대한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애착이 많았고 또 그걸 또 하고 싶은 일이 결과로 아직 안 나타나서 좀 이제 아쉬운 점도 있고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대전도 그렇고 인근에 뭐 광주광역시도 그렇고 이런 야시장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요. 제가 뭐 몇 번 또 탐방도 다니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시장을 얘기할 때 현대화 사업은 되게 뭐냐면 비가림 시설일만 하면 되거든요. 비가림 시설을 하면 이게 1년 내내 그 시장이 가동이 돼요. 사람이 모이는데. 근데 최고 중요한 것은 시장은 그 문화를 먹어야 돼요. 문화를. 그러니까 뭐냐면 그 문화와 정서가 있어요. 그 시장만에. 그것을 내가 향유했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거를 돈 주고 못 사겠어요. 뭐 인터넷으로 사든 어떤 식이든 사거든요. 근데 그 시장을 왜 가냐면 그 시장만의 정서와 문화가 있어요. 그 사람 사는 그 풋풋한 그 냄새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이거는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정신적인 가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런 정서, 구수한 사투리와 결부된 그런 그 사람들 간의 그런 이야기거리가 쭉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문화예술이 가미되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은 생동감 있는 그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젊은 사람만 오느냐? 아니죠.
이 중년과 젊은 사람이 어우러지면서 그 옛날의 구수한 사투리도 거기서 이어지고 거기서 길거리에서 국수도 먹고 우리가 그 흔한 된장국도 거기서 먹고 뭐 현대화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현대와 옛날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꾸며지는 그런 시장이 문화를 취득하기에 가장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듣도 보도 못한 거를 취했다고 그래서 그 시장 뭐 잘해놨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정서가 이미 30년 전의 모습도 거기 있고 10년 전의 모습도 있고 오늘 현재의 모습도 있고 10년 후의 모습도 거기서 좀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화로서 체득이 될 때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다른 데서도 그런 걸 좀씩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하면 자꾸 현대화를 꿈꾸거든요. 그래서 어디고. 우리 지금 옥천의 공설시장이 현대화 시설을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또 내부는 전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들어가 보면은 옛날 이제 형태를 또 취하죠, 자꾸.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 고 선생님 말씀에 제가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관광형 시장을 지향해낸다는 이유가 거기 가면은 우리가 꼭 장에 가서 꼭 사는 게 아니고 구경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을 가보면은 그 지역의 어떤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제가 지향해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골목이 좀 살아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더 붙여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데 자꾸만 외곽으로 이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주장했던 게 옥천 시내권도 관광 자원이 많이 있다. 여기를 우리가 얘기거리가 있는 골목을 만들어내야 된다. 골목에서. 그래서 골목을 걸어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게 만들어주자. 그 안에 또 시장도 있고 그 안에는 또 다른 뭐 시장이 아니더라도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재미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그런 점포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게 하나하나를 구경하면서 가는 그러한 그 우리 옥천읍 이 시내권을 우리가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제안도 제가 이제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아직은 성과가 안 나오고 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근데 뭐 이번 이제 9대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살펴서 잘 그런 게 진행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대청댐으로 인해서 83%가 규제 지역이 이제 옥천인데 이 옥천에 단순히 스쳐가는 데가 아니라 좀 와서 하룻밤이라도 자고 가고 지역의 정서를 내가 온몸으로 체득하는 그런 지역이 되면 옥천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이렇게 그것이 농산물 판매로도 이어지고요. 구입으로도 이어지고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남해 다랭이 마을 같은 경우는 사랑방을 다 개조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그 민박 촌을 만들고 또는 막 호텔식으로 잘 져놓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찾으려면 얼마든지 많죠. 시골에 가면 그 시골에 우리는 촌캉스라는 말이 지금 또 유행이거든요. 촌으로 바캉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편하죠. 가면 모기도 뜯기고 뭐 불편하죠. 근데 그 불편함 속에서 문화와 의미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힐링이라는 그 형태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촌캉스라는 말이 나오듯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 하나 개조해서 민박으로 활용하면 그 집에 가서 주인한 구수한 사투리 들어가면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도 한 끼는 그 집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하고 같이 파 다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밥 만드는 걸 같이 하면서 거기서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동네 이름 왜 이렇게 졌어요? 언제부터 여기 사셨어요? 이러면서 대화가 되는데 그럼 당신은 어디서 왔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보면 수많은 얘기가 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적 교집합이
결국은 내 지역에 대한 그분이 구체적으로 알고 서로 정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정의 문화가 우리 뼛속 깊이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광으로 이어지게 하는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죠. 지금 뭐 장계유원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면단이 관광 루트 만들 때가 옥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대인 관계, 대면 속에서 그 대면 속에서 그거를 해설해주고 그 이야기가 갖는 의미를 듣고 그걸 그 문화를 향유했을 때 옥천에 대한 사랑이 그분한테 움트는 거지. 잘해주고 최고의 방에서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로 편한 차를 타고 관광을 시켜줬다고 그래서 그분이 기억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해도 이야기가 있고 의미가 있고 정이 쌓이고 이쪽으로 문화관광이 이제 본질적인 패러다임이 그렇죠.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거 20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 지자체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또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선곡하신 곡인데요. 최진희의 카페에서라는 곡인데 이 곡과 그 관련된 그 경험과 추억이 또 떠오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소개를 잠깐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제가 최진희 선생께서 부르신 카페에서를 신청했는데 이 카페에서 이 노래는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80년대 중반입니다. 80년대 중반에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텔레비전을 볼 때 TV에 그 드라마 이제 주제곡으로 이제 나왔던 노래인데 제 군대 생활하면서 이 노래가 많은 이완을 주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최진희의 카페에서를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 오지 않네. 이곳에 와서 만난 그 사람 지금은 누구시나. 희미한 불빛 가까이서 나눈 술잔에 사랑의 미련이었나. 사람 소식 몰라. 나 항상 너를 생각하지만 내 모습 보이지 않네. 희미한 불빛 가까이서 나눈 술잔에
그 카페에서 노래 듣고 왔습니다. 추억이 있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이 이게 좀 정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지역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관점을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뭐 주거 문제거든요. 이제 교육, 의료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이제 주거의 문제인데 우리 농촌에도 빈집도 많고요. 근데 이 우리 동네도 제가 사는 청송의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인데 빈집이 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외지인이 집을 사놓을 경우에는 이게 참 난감해요. 연락도 잘 안 되기도 하고 연락이 돼도 그 신경 쓰지 말아라. 내 재산이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흉물처럼 돼 있는 집들도 정비가 좀 돼야 되고 누군가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집은 반드시 사람이 살아야지 안 살면 아무리 잘 지어놔도 흉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노력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많은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그 농촌에 이제 빈집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래서 그 빈집은 관리하지 않으면 이제 폐허가 돼가지고 그 어떤 마을의 이제 흉물로 자리 잡고 그 경관에도 상당히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빈집 정비는 뭐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관련된 조례도 제가 이제 전부 개정해서 빈집을 정비해서 그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귀촌, 귀농에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주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농촌의 빈집을 정비를 통해서 귀촌이나 귀농하고자 하시는 분한테 어떤 저 징검다리 주거 역할을 하는 그분들이 와서 정착하기까지 뭐 1년 내지 2년 정도 거기 사시면서 본인의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버는 그러한 징검다리 주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빈집으로 활용이 된다면은 그 환경도 정비되고 또 우리 농촌으로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주거 문제도 해결해 주는 그런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빈집 정리 주거 개선 사업에 그동안 4년 동안 애를 또 많이 써주셨고요. 누구보다 애착이 많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더 이제 좀 구대라고 표현하나요? 의회가? 구대에서 좀 더 애써서 노력해 주시기를 또 바람하지 않습니다. 지지난 주인가 방송에서 제가 보니까요. 외지 관광객이 73명이 오는 것이 73명 오는 것하고 지역의 정주 인구 1명이 와서 사는 거하고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광객 73명이 들락거리는 것과 한 사람이 와서 사는 것이 그게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주 인구 1명 1명 느는 게 관광객 73명이 왔다 가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좀 이제 모든 부분에 아까 이제 이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기도 한데 이야기가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주 인구의 많은 사람들이 이 미디어라는 것이 우리 옥천 라디오 방송이라는 이런 큰 방송국도 있지만 개인이 미디어가 되는 시대이거든요. 뭐 텔레그램도 그렇고 뭐 카카오톡도 그렇고 밴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인터넷을 활용하기 때문에 개인이 1인 방송을 모두가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살아 있어야 돼요. 정서가 살아 있어야 되고, 내가 뭐 청송에를 놀러 가고 싶어. 왜? 그러면 그분이 거기에 그 농사 지면서 이렇게 일상을 적는 분이 있는데
너무너무 구수하고 정감 있어. 나 그분 좀 보러 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 주변에 모여서 그 집 주변에 이렇게 뭐 민박을 하면서 농가 일손 돕기도 하고, 농촌의 일손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뭐 연세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나누고, 가서 감자 캐고 품삯으로 감자 한 박스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재밌게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데, 도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촌캉스를 가려면 거기에 문화 정서가 내가 끌리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잠자리 좋은데 찾는 게 아니에요. 잠자리 그렇죠. 좋은 게 맞습니다. 잠자리 좋으려면 특급 호텔 가자죠. 그게 아니라 새로운 거, 내가 정서적으로 내가 이제 도시 생활에서 막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찌들고 스트레스 받고 압박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과 어우러진 정서, 감자밭이 그립고, 정말 푸르스름한 지금 벼가 익어가는 농촌 들판이 너무나 보고 싶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군민이 이 1인 방송국을 하는 거죠. 뭐 글 몇 줄 쓰는 거예요. 오늘 나가서 밤에다가 사진 한 장 찍고 미디어에다 딱 올려서 그때 그 기분을 한 두세 줄 적으면 돼요. 이런 것들을 자꾸 생활화해가지고 농촌에 가면 옥천에 가면 읍은 뭐 정지용 생가도 들리고 돌아서 안남에 가서 거기 뭐 빵 만드는 사람 누가 있대. 근데 뭐 그 사람 참 빵 만드는 얘기를 재밌게 해. 거기 가서 빵 하나 먹고, 또 청성에 가서 큰 너른 들판에 가서 산개들 너른 들판에 가서 거기를 좀 거닐어 보고 싶어. 그걸 읽어온, 친환경 농업을 읽어온 분과 대화도 나눠보고 싶고, 거기서 차 한 잔 먹으면 더욱더 좋고, 뭐 이런 것들을 꿈꾸는 거죠. 뭐 동학 유적지도 가보고, 이런 것들이 삶의 정서를 먹을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인프라를 이렇게 만들면, 사실은 이거는 하드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쪽으로도 이제 계속 정서를 향유해서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간이 금방 가버렸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벌써 1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마지막으로 좀 매주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옥천 공동체 라디오에 와서 이제 우리 고갑준 선생님하고 세상 사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이웃과 같이 얘기하고 정감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삶을 좀 이제 우리 주민들 같이 한번 누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갑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의 시대는 감성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프라를 하드웨어적으로 우리가 구축해 갈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은 우리 옥천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곳이고, 그러한 의미 있는 오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뜻 있는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한 2시간 했으면 좋겠는데 금방 시간이 가버렸습니다.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옥천에 사는 많은 분들이 나의 삶의 이야기를 옥천 라디오에 와서 함께 해주시고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순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쌤과 놀다 보면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